사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낡은 창고 구석, 빛바랜 서류 뭉치들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건 마치 잊혀진 과거를 들추려는 누군가의 음모 같았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선배의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오래된 서류철들, 그 속에서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낡은 철제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죠. 녹슬고 찌그러진 세월의 흉터가 가득한 물건이었습니다. 캐비닛을 옮기려던 순간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틈새, 그곳에 아주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죠. 손가락 끝에 닿은 건 누렇게 변색된 종이봉투였습니다. 겹겹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자 기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봉투 상단에 붙은 우표. 1985년 발행. 빛바랜 우표 속 날짜는 이미 40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이 작동을 시작한 겁니다. 수신인 통영시 산양읍 이수와 또박또박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읽혔습니다. 발신인 김태호. 이 두 이름 사이에 어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감이 들었죠. 메시지가 1초면 지구 반대편에 닿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봉투 뒷면에 소인 1985년 11월 10일, 거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의 진심은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낡은 편지 한 통 때문에 말이죠. 캐비닛 뒤, 그 차갑고 습한 심연 속에 40년 동안 갇혀있던 편지. 그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핏빛 절규였죠. 저는 이 편지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그 두 사람의 운명을 제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목격자. 그게 제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이 잊혀진 시간 속 발견이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진심이 닿기까지 40년이 걸렸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1985년, 세상은 온통 흑백이었습니다. 낡은 필름 속에 갇힌 그의 가을은 유독 시리고 차가웠죠. 누군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폭풍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태호와 수아,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두 연인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고 견고했죠. 결국 가난은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태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원양어선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다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한 입잔내 섞인 바람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유배시켰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던 건 그녀의 눈물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40년 뒤 제가 그 봉투를 열었을 때 들려온 건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투박하게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잉크가 번진 자국마다 그의 간절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살단 간방 하나. 편지 속에는 그가 짊어지고 떠난 삶의 무게가 활자마다 피막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떠나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40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맴돌았습니다. 그가 바다 위에서 매일 밤 곱씹었을 죄책감이 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딱 3년만 기다려달라는 잔인한 약속. 그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40년이라는 영겁의 세월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동필한 마을 언덕 위 빨간 등대.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이자 태호가 제안한 마지막 재회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의 첫눈이 내리는 날, 그 등대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지독하게도 낭만적이고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가혹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잊었다 생각하고 돌아서겠다. 그 문자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아 씨는 이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약속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년 뒤 첫눈이 오던 날, 그 차가운 등대 앞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다리는 자와 떠난 자, 그 엇갈림의 전말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의 주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40년 전 멈춰버린 그들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숙제였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이 펼쳐진 건 거대한 콘크리트 숲이었습니다. 판잣집이 즐비하던 옛 풍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40년이라는 시간은 지형조차 바꿔놓았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낡은 주소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낡은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었죠. 실이 벗겨진 낡은 간판의 미용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그곳에서 시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수아. 이름을 꺼내자 할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독하게도 불쌍한 아이였다는 말로 첫 운을 떼시더군요.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삭바느질을 하며 버티던 어린 수아. 온 동네에는 사귀던 청년이 돈을 벌러 간다며 도망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아가 버림받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매년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수아는 동피랑 언덕 위 등대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그곳에서 밤새도록 바다를 바라봤죠. 칼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하얀 입김을 뱉어내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받지 못한 편지 속 약속을 본능처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시내 요양보호사 일을 찾아 동네를 떠났습니다. 평생을 기다림으로 보낸 여자의 마지막 뒷모습은 지독히도 쓸쓸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저려웠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한 채 40년을 기다린 여자. 그럼 그 편지를 보냈던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해양경찰청의 낡은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선원 명부 속에서 김태호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먼지 쌓인 잔부들 사이로 손가락을 훑어내려갔습니다. 1980년대 원양어선 명부. 그곳에서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호. 그의 행적은 40년 전 통영을 떠난 뒤 부산과 인천을 거쳐 다시 이곳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그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진심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한 남자의 운명 말입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 낡은 시계 소리점이 있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박제된 무덤 같았죠. 무거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돋보기를 낀 채 시계 태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시간을 수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멈춰버린 자신을 고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손등에는 거친 세월이 흉터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원양어선의 그물에 찢기고 차가운 바닷물에 절여진 지울 수 없는 고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비릿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금속향이 훅 기쳐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40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그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가 작업대 위에 놓이는 순간 시계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이 썼던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40년 전에 젊은 태호가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 그 신호가 이제야 그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사고로 손을 크게 다쳐 돈도 벌지 못한 채 쫓겨나듯 돌아와야 했던 그 비참한 귀환을 말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남자의 자존심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수아에게 약속했던 단칸방도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는 돌아왔습니다. 약속했던 3년 뒤 첫눈이 오던 날, 그는 등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우산을 쓴 수아와 그녀 곁에 선 낯선 남자였습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그녀를 지키는 그 남자의 그림자가 태호를 무너뜨렸습니다. 답장이 없던 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 단정했습니다. 자신 같은 불구보다는 저 남자가 낫겠지. 그는 그 오해를 진실이라 믿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길로 그는 통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오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홀로 늙어온 겁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녀가 그를 원망한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할머니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우산은 오해였고 그녀의 눈물은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었다고 말입니다. 지독한 오해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편지 한 통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밀가루 지불한 40년. 이제 그 가혹한 연극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시내 외곽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끝, 40년을 기다림으로 지탱해온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발의 수아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수만 번은 더 내렸을 가상의 첫눈이 맺혀있는 듯했죠. 저는 말없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40년 전 바다 위에서 던져진 병 속의 편지가 이제야 주인의 손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태호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시간은 다시 1985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원망조차 사치였던 세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인의 진심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기상청은 그날 저녁 올겨울의 첫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코트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아니 평생을 그려왔던 것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피랑 언덕 위 빨간 등대,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뿜어내는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엇갈린 삶이 마침표를 찍어야 할 장소였습니다. 할머니는 등대 앞에 서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살을 외는 듯한 칼바람 속에서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며 말이죠. 저 멀리서 어둠을 뚫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절며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노인. 4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태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때였습니다. 눈발 사이로 서로의 형체가 선명해질수록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야. 태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토해냈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가 눈 내리는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굽어버린 등과 마른 팔로 서로를 확인하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치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엇갈린 40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맞잡은 손에는 더 이상 오해도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도착한 편지. 그 배달은 이제야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멀어지는 길. 차가운 공기 속에 흩날리는 눈송이가 마치 40년 만에 찾아온 축복처럼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 덮인 해안가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얼어붙은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잠들었던 정적을 깨뜨렸죠. 1초면 지구 반대편으로 메시지가 날아가는 세상.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비어버린 철제 캐비닛. 그 어두운 구석에는 이제 차가운 침묵 대신 누군가에 맺혀 떠나니 풀려나간 온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40년. 누군가에겐 평생과도 같은 게 시간입니다. 하지만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가슴에 품었던 두 사람에게 시간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빠른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느리게 배달된 진심이 한 사람의 무너진 우주를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배달을 끝냈습니다. 이 낡은 가방의 무게가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기적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거나 혹은 너무 늦었다고 포기해버린 그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진심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그 봉투를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전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40년을 버틸 힘이 될 수도 있고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분명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진심을 싣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당신의 전하지 못한 진심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가슴 속에 남은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서랍 속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혹은 너무 멀어지기 전에 그 마음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진심이 제 주인을 찾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배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